오늘은 10월 11일 밤이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추세별 어떤 매수 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어떤 차트는 음,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어떤 심리를 나타낸 결과물이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항상 어떤 심리 싸움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차트와 대화하는 기분이 들고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심리를 이제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일단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눠보자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이러한 하락 추세가 있고, 또 하나는 상승 추세가 있겠죠, 반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횡보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거에다가 이제 이평선을 갖다가 이제 끌어다 쓰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락 추세는 당연히 이제 장기선이 이제 위에 있고 가장, 그다음에 어 그보다 아래에 세팅되어 있는 선들이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즉 역배열이 일어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는 정배열이 일어나 있을 거고,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이렇게 선들이 꼬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일단 하락 추세 먼저 볼게요. 하락 추세에서는 역배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들어 올릴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는 점점 우상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진입을 해야겠죠. 혹은 여기서 한번 박스를 그린 다음에 올라온 이후에 여기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사는 것도 방법이겠죠. 여기서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지만은 어떤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고, 여기서는 손익비가 여기보다는 좀 덜 좋지만 리스크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어떤 목표가를 좀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를 장기평에 어떤 준하는 그러한 매물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매물대에서 한번 털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뚫고 나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가 또 이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또 될 거예요. 그럼 요 그림은 언제 또 이제 해야 되느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일단 정배열이죠. 정배열에서는 구름대도 당연히 밑에 있을 거고, 이 하락 추세에서는 구름대가 위에 있겠죠. 그리고 횡보로 들어가면 구름대가 왔다 갔다 할 테고요. 여기 상승 추세에서는 일단은 오른 이후에 이제 이평선들이 막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평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왼쪽에 매물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총 세 가지의 어떤 진입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롱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기 어떠한 선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는 횡보 구간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하락 구간이다. 그리고 위에는 상승 구간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의 추세를 구분을 했을 때 이평선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위에 상승 추세에서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매수 타점은 롱 관점에서 일단 뭐 이런 부분에서 사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팔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샀으면 요 부분에서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샀으면 요 부분에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략적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중간에는
아무리 가격이 이렇게 와도 맞고 떨어지는 이유가 이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반등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우리는 세 가지로 추세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일단은 하락 추세에서는 여기서 사서 그리고 이쯤에서 파는 거고요. 그리고 횡보일 때는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거나 혹은 상승 추세로 돌리면 그때 그 고점에서 파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아래에서 눌렸을 때 샀으면은 들고 가는 거죠. 파동이 깨지기 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니까 차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5분 봉에서 단타를 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봉의 어떤 추세를 먼저 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은 가장 최근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들어갈 데가 없죠, 전혀. 지금 하락 추세이기도 하고 어제 새벽에 급하게 빠졌죠. 또 저번 영상에서 이제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를 넘고 안착을 해야 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뚫으면 1차 좋은 시그널이고 여기까지 뚫고 안착을 해야 2차 시그널이다 라고 했는데 2차까지 못 가고 쭉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잘라서 볼게요. 자, 이제 역배열이 돼 있는 완전 요 장기선을 캔들이 이제 뚫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봐야겠죠. 그랬을 때 자, 여기는 하락 추세고 여기는 상승 추세였잖아요. 그쵸? 뭐 지나간 차트지만 어차피 보는 건 똑같죠. 이랬을 때 요 밑에서 처음에 시작이 여기잖아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린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땐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그 기파갱 비매매법으로 접근을 하면 최소한 일단 이런 데서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한 번은. 그리고 나서 이제 캔들이 이제 장기 이평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이 고점들을 뚫고 이 라인을 뚫고 딱 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구나. 그 정도의 힘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캔들이 움직이면 이평선을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으면은 이제부터는 눌릴 때 받아야겠다. 이런 라인에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전고를 또 뚫고 또 뭔가 눌린다 할 때 5분봉으로 돌아가서 타점을 또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계속 지속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는 몰라요. 이게 이제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대략 예상은 좀 할 수 있지만 일단 보면 가까운 매물대나 이런 데들을 지지하지 않고 쭉쭉쭉 계속 빠지죠. 자, 그러다가 살짝 반등이 나와요. 그러다가 요 고점을 넘기지 못하니까 다시 훅 하면서 저점은 계속 갱신을 하고 고점을 갱신은 못하는 그런 파동이 나오죠. 하지만 여기까지 봤을 때 정배열이 깨진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횡보라고 봐야겠죠. 이런 구간들은 위도 아래도 알 수 없는 그런 구간들. 다만 여기서 힌트라고 하면 일단은 이 각도를 봐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이 정도로 올렸는데 떨어지는 것도 비슷했다 여기는. 그리고 다시 또 이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보다 엄청난 더 배 이상이 되는 그런 하락세를 단기간에 또 만들었다라는 거는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어떤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확 터졌는데 이거를 다시 V자로 올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또 천천히 올리죠. 그렇다는 거는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심리 자체가. 그러면 다시 또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떨어질 때는 그러다가 또 천천히 오르다가 훅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각도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켜볼 만한
그런 종류죠.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눌렸을 때 정배열에서, 그러니까 정배열이라는 건 당연히 상승 추세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야 이평선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다만 정배열이 완전히 돼야 완전한 상승 추세 속에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봉상에서 정배열이 컨펌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받으면 되겠죠. 다만 위험 신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여기까지는 정배열이긴 하지만 점점 가격이 이 저점들을 방어를 못하고 뚫고 내려온다는 건 그만큼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심을 해야겠죠, 당연히. 이번 정배열이 역배열로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왼쪽을 또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하락하고 완전 역배열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죠. 이 상태로 쭉 가다가 다시 또 올라요. 근데 이 장기 이평선들은 아직 역배열인데 단기 이평은 살짝 골든크로스가 되면서 지금 꼬였죠, 정배열로. 그렇다는 건 다시 정배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됐느냐? 캔들을 보면 미리 알 수가 있죠. 옆에 보면 요 고점을 넘겨줬기 때문에 당연히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다만 요 고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완전한 정배열이 안 되겠죠. 만약 캔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이동평균선들이 다 정배열이 될 거라고요. 이동평균선 제가 다 후행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렇게 정배열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눌렸을 때 왼쪽에 매물대를 보고 롱 진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단기만 정배열이 됐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죠. 왜? 캔들이 이 가격이 이 고점을 못 넘기기 때문에 다시 하락을 하면서 힘을 못 받고, 넘길 거였으면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가야죠. 근데 못 넘기니까 요 저점까지 깨트리면서 훅 빠지니까 다시 한번 역배열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횡보를 갔다가 이제는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을 갔다가 다시 한번 요 매물대를 한번 뚫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기 매물대를 뚫으니까 완전한 정배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평선은 캔들을 사실 잘 볼 수 있으면 이평선도 필요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좀 편하게 어떤 추세를 보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매물대다.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얘 같은 케이스는 쭉 이제 하락 추세가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대음이 빵 터져요. 근데 예를 들어 요 라인만 어떤 고점만 넘겼다라고 하면 이 단기 이평선들만 이제 정배열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나 이런 데 넘기면은 또 뭐 백선을 정배열로 만든다던가 그런 상태가 될 텐데, 여기는 한 방에 그냥 쭉쭉쭉쭉 올리니까 가격이 이 장기 이평까지 뚫었어요. 그렇죠? 근데 뚫고 나서 그게 전부가 아니죠. 어떠한 기간 동안에 거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지하지 못하면 다시 역배열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른 것까진 좋으나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못해도 요 라인에서는 지지가 나왔어야겠죠. 그러면 이 선들이 지금 보면 꼬이시는 거 보이죠? 완전 정배열로 되기 전에 한번 꼬였다가 이렇게 가격이 갔으면은 이제 쫙 단기 이평들이 벌어지고 장기 이평도 슬슬 이렇게 오름세로 올라갈 텐데 거기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요. 딱 1시간 봉으로 예를 들어 들어왔어요. 5분 봉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타점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아, 이게 여기를 만약에 뚫어서 올라가면 내가 좀 버텨볼 만한데, 여기 뚫고 내려가면은 이거 좀 좋지 않다,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 가격이 일로 떨어지면 다시 역배열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 쭉 내려온 이후에 그 다음에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갖고 이제는 이평선, 단기 이평들이 모였죠. 그렇죠? 만약에 가격 조정으로 이제 갈 거였으면은 여기서 진작 이렇게 올렸어야죠. 근데 기간 조정으로 일단은 가격 이평선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슬슬 가격을 올리니까 이제는 이평선들이 가고 있죠. 그러면 이때 또 생각해 볼 건 뭐죠? 지금 정비열로 돌아가고 있는, 역배열에서 정비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다시 역배열로 가지 않으려면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 수준까지는 버텨줘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겠죠. 이를테면 뭐 여기는 깨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랬을 때 최소한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얘가 당장은 안 가더라도 최소한 횡보를 하면서 일단 버텨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쭉쭉쭉 하다가 이제는 여기를 깨주면은 이제 정배열이 되겠죠. 완전한. 그러다 여기를 높여주니까 여기를 여기서 깨주고 가니까 벌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차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의 추세는 이러한 하락 추세와 그리고 이러한 상승 추세, 그리고 횡보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이평선에 대입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 그리고 평선이 꼬여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혹여나 여기서 샀어도 여기서는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샀으면은 이런 데서 샀으면 위에서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데서 사면 이런 데서 팔아야 되고, 여기는 추세의 어떤 전환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가 만약 진짜로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전환에 성공하면 더 들고 가는 거고, 실패하면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샀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세 속은 하락이니까 금방금방 짧게 먹고 빠져야 되고, 리스크가 있는 자리, 그리고 플러스 짧게 먹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오른쪽은 적극적으로 눌리면 받아야 되는 자리,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 자리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데들은 보면은 역별에서 눌렸다가 이런 데서 살 거 아니에요. 기파갱피로 접근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일단 큰 추세가 지금 하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이평 근처에 있는 어떤 매물대 같은 데를 보고 일단은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완전히 이렇게 돌려서 정배열이 되고 있다. 지금 여기는 횡보죠.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더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배열, 그 역배열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역배열 확장이 아닌 이제 횡보로 들어가는 거죠. 혼조세로. 그러다가 이제 정배열로 쫙 넘어가죠. 이랬을 때는, 정배열로 넘어갔을 때는 공격적으로 어떤 고점 갱신하고 눌리면은 그 옆에 매물대 확인하고 받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평선은 이제 어쨌든 후행 지표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가격이 어느 범위에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줘야 이평선도 따라올 텐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